네, 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의외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10번 가운데 한 8번 대부분은 오히려 대선 당일날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런 확률적인 좀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상당히 탄탄하고 앞으로 기준금리는 내려갈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미국 증시의 화랑세는 누가 당선이 됐든 꺾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강력한 좀 믿음이 이런 시장을 좀 하방을 지지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다우지수에 편입된 효과 아주 톡톡히 누리고 있죠. 결국에는 시총 1위에 안착하면서 1위를 탈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밖에 테슬라는 한 3% 정도 올랐는데 어제 중국 판매량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 사실 투자자들 그 속내에는 어쩌면 해리스보단 좀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트럼프에 좀 베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약간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선이 진행되고 이번 주 후반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대선 중심으로 오늘은 좀 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담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 대선에 대해서 해리스 또 트럼프 누가 당선이 되든 각각의 시나리오 어떻게 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지 이 부분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당선이 되든 사실 중국 쪽은 빗장을 잠그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여행이나 항공의 경우에는 그 전일에 워낙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터치했던 터라 약간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 하이브라든지 SM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JYP 어김없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전일에 실적 악화를 발표한 NC소프트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프트업과 함께 중국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화장품도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공통점이 있죠. 바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아서 그동안 중국 때문에 좀 피해를 봤던 기업인데 오히려 중국이란 키워드가 부상하면서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결국 미 대선에 따른 영향보다는 내수 부양책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에 시장은 더 크게 베팅을 하는 걸까요? 과연 그렇다면 대선과 관련 없이 우리는 중국 소비주에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 이 부분 두 번째로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 계속해서 짜고 있는 전략 가운데 하나죠. 바로 이런 리스크들을 피해갈 수 있는 사각지대는 어디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그 부분 바이오는 계속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어제장에선 약간 좀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그 밖에 좀 오랜만에 부상한 섹터, 음식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대장이 다 같이 올랐던 건 아니고요. 수출 기대감이 있는 기업과 또 내수 부진으로 실적에 대한 여파를 맞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 희비가 약간 엇갈리긴 했습니다. 자, 음식료 역시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방어주, 경기 방어주 쪽으로 다시 힘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인 건지 추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 사각지대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갖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체크할 포인트들 뭐가 있는지 플러스 알파 이슈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결국에는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 버렸습니다. 감사인들이 사임한 이후에 이제 기간 내에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기 좀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상장 폐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장에서 6% 정도 강세를 보였던 이유,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일말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실적이 나왔는데 봤더니 매출이라든지 EPS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까지 그리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또
시간 외에서 이렇게 돌아서서 무려 10%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 부분 반도체 지금 센티의 악영향으로 확산이 될지 조금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밖에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이 엔비디아 칩을 공급받기로 했다라는 외신이 또 전해졌는데요. 자, 딥루트.ai가 엔비디아로부터 자동차용 칩을 대량으로 공급받을 것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좀 봤더니 자동차용 칩의 경우에는 대중 수출 제한 품목에서 좀 제외가 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기업들 이번 실적을 통해서 엔비디아 물론 제외하더라도 슈마컴이라든지 ASML 모두 중국향 비중이 줄어들면서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왔죠. 그러나 엔비디아 또 이런 한편으로 보면 좀 사각지대를 찾아서 희망을 열어가는 건 아닌지 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오늘 일정인데요. 오늘부터는 또 미국 면역 항암학회가 시작되고요. 그동안 또 기대를 하고 있었던 MSCL 리밸런싱도 됩니다. 뭐 로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수급이 유입되고 나서 그 전에 이 재료 소멸로 좀 세론이 나오는 건 아닌지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일 새벽에 FOMC 끝으로 실적까지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러 가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iA셋 정재훈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이사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뵙게 됐는데 지난주에 처음 출연하시고 나서 우주 방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 시스템도 좀 안 갔고 그밖에 꼭 방산 말고 우주 항공 쪽으로 좀 보자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시세가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재수입니다. 뵈면 꼭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우리 변 대표님은 대주전자 재료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트럼프 해리스 지금 초박빙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 저도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전략을 잘 짜보는 게 제일 지혜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트럼프, 해리스 각각 당선 시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 한 가지씩만 좀 꼽아주신다면. 네. 우선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가 지난주 흐름에서 좀 이어졌던 부분을 보면 미국 증시에서 유틸리티 섹터가 좀 강했고 그다음에 원전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이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에 원전 산업에 대한 섹터 또 뭐 여기 관련된 정책 수혜 기대감들이 실질적인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원전 도입에 관련된 비중 확대 부분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에 관련된 개발을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공언했던 트럼프였기 때문에 해당돼서 당선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정책 기조 그리고 전면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좀 배제하면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그리고 여기 관련된 전력 수급을 원전으로 좀 대체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점진적으로 원전 산업은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에서 국내 역시에서도 뭐 원전 섹터가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반면에 좀 해리스 부통령이 좀 당선이 좀 된다면 그동안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됐던 IRA 관련된 노이즈 이슈라든가 뭐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축소 또는 뭐 폐지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에 관련된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가 단기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 캐즘이 하반기에 지속되고 있고 실적 기조에서도 좀 확인한 것처럼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의 매출액의 감소 요인 뭐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되는 그런 흐름들 좀 이어지겠지만 4분기부터 본격화된 이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의 가동 부분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전체 한 4개 정도의 합작 공장이 좀 가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가 실적의 개선 기대 요인 또는 IRA 관련된 리스크가 좀 해소됐던 요인들로 수급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원전, 해리스는 또 2차 전지의 경우 수요가 턴어라운드 되는 그 시점이랑 잘 맞물려서 더욱더 부스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데 희망을 주셨네요. 자, 그럼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수혜주는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좀 선택을 해보게 되면 그래도 우주항공 쪽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 시죠? 네, 트럼프 당선 시에는 그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선 첫 번째로 좀 걸고 넘어지는 게 방위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전쟁도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방위비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주국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기업가가 있죠. 트럼프와 머스크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자율주행 그 이외에 많은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통신 위성 쪽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스타링크 부분들,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 국내에 이제 출시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충분히 좀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좀 필수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6G예요. 저궤도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방산 쪽에서도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국내 쪽에서도 이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 섹터가 한 차례 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6G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궤도 통신에 관련돼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주항공 쪽 섹터가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바이든이 아니죠. 해리스 후보 쪽에 만약에 네.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 바이든 대통령에 있어서의 정책을 승계할 가능성이 좀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억눌려져 있던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가 전기차 쪽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수혜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면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포괄적으로 보는 그런 전략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원통형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통형은 어떤 이유죠? 지금 LG 엔솔 IRA 수혜를 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LG 엔솔이에요. 네. LG 엔솔이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 쪽에서는 내년도에 전기차 판매 성장을 한 20-3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네. 좀 전망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원통형이 다 들어갈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은 원통형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힌트까지. 결국에 두 분의 해리스 당선 시 공통 수혜 섹터는 2차 전지 신재생 쪽으로 좀 겹치는 반면에 트럼프 쪽은 좀 달리 보시네요. 그럼 최근에 우주항공 쪽으로 좀 매기가 들어왔던 것도 트럼프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네요. 트럼프 후보의 영향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올해 4분기에 아마 발사가 하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네. 내년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정찰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다 예정이 되어 있고 내년 하반기에 누리호 발사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물려서 이슈거리는 좀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 기업들이 예전에 이렇게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거든요. 네. 올해부터 아마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산에서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우주항공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가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6G는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게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당선하게 되면 막 5G 되게 많이 갔었는데 약간은 데자뷰 같은 느낌도 없지 않네요.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그런데 조금 저는 의아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요. 중국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 대선이 누가 당선이 됐던 중국 쪽으로는 압박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중국이 어렵다라는 사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중국 관련한 소비주들이 간단 말이죠.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소비 쪽은 누가 당선이 됐든 내수 부양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 뭐 중국의 이 단기 비자 면제 부분을 좀 한한령의 해제라는 이 키워드와 좀 맞물려서 네. 확대 해석했던 부분들이 좀 수급을 단기적으로 좀 이끌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수혜주가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여기서 당선이 되면. 그렇죠. 일단 뭐 단기 비자 면제는 분명 뭐 여행주라든가 항공주의 경우에는 분명 좀 좋은 사례가 좀 될 것인데 네. 일단 뭐 수교 이후에 처음으로 이 단기 비자를 좀 면제한다. 그 전체 15일 정도의 가량은 지금 체류할 수 있는 요건들 좀 갖고 있다는 부분들은 입국 절차가 좀 간소해지는 부분들 때문에 중국향 관광객들이 단기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 이 중국 노선에 관련된 회복률을 지금 현재 기준에 봤을 때는 한 70%가 아직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엔데믹 전환 이후에도 오히려 중국 노선이 좀 빠르게 좀 회복되지 못했던 뭐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노선의 경우에는 뭐 100%에서 120%대까지 뭐 증편되는 그런 흐름들까지 보여줬는데 중국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단기적인 관광객 유입 속도를 좀 더 증가시키면서 노선의 회복률을 한 90%대까지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될 수 있다면 여행주라든가 항공주의 실질적인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기대 요인도 좀 남아 있고요. 우리가 좀 예상했던 뭐 엔터주라든가 미디어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인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는 어떤 키워드. 최근에 뭐 게임주의 경우에는 판호 발급이 조금 더 과거보다는 좀 완화된 기조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한령 관련된 키워드 특히나 뭐 문화교류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여기 관련된 규제가 과거처럼 충분히 좀 완화되는 시그널들을 좀 보여주지 못한다면 수급의 어떤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일단 중국 소비주의 관점에서는 옥석 관리기 좀 필요하다고 봐요. 실질적인 수혜 종목들과 아직까지 해당된 실적 기조가 좀 회복되지 못했던 뭐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의 인바운드 수요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중국인들이 많은 한국 화장품을 좀 사가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엔터주의 경우에는 사실 뭐 중국 내 공연 같은 부분들 문화 교류가 좀 확대돼야 된다는 어떤 측면들은 먼저 이런 규제가 좀 완화되고 난 시그널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3분기 실적 이후 올해 4분기에 대한 주요 아티스트 뭐 컴백 기대감들이나 내년도 완전체 활동 같은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좀 충분하기 때문에 선별적인 어떤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화장품, 진짜 우리 거를 많이 살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엔터랑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가 더 나와야 탄력을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반면에 항공은 당장에 슬롯이 또 열게 되면 노선이 증편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다이렉트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어제랑 완전 지금 의견이 반대거든요. 그럼 항공주 안에서는 어떤 거 보세요? 어제는 LCC가 나왔었어요. 일단 뭐 LCC사들이 가장 큰 중국의 관점에서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전 대한항공을 좀 보고 있거든요. 11월 4일 52조 신고가를 경신했던 부분들이 있고 같은 맥락일 텐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뭐 유럽의 집행위원회 최종 승인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최종 승인이 결정되면 미국 법무부에서 특별한 좀 이의 신청이 없는 전제하에서 아마 11월 중에는 유럽과 미국 모두 다 기업 결합 심사의 승인이 최종적으로 좀 완료되지 않을까라는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12월 안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합병 절차가 좀 더 마무리가 되면 내년 1분기 이후에 사실 자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 LCC사들의 경우에도 슬롯을 좀 재정비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부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티웨이항공 쪽에 슬롯을 좀 더 반납하는 그런 흐름들도 보여주겠지만 자치적인 어떤 내부적인 어떤 노선 중복도를 좀 낮추고 오히려 경쟁력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취약 노선을 늘릴 수 있고 집중 노선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들 때문에 비용의 효율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대한항공을 좀 필두로 보면서 연계해서 LC사들의 어떤 흐름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좀 중심으로 LCC까지 네. 그 분위기 확산되는지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셨던 것 같아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관련주들. 지금 이제 예전에 중국 관련 섹터들 하게 되면 뭐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밥솥 관련돼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밥솥도요? 것들이 네.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쿠쿠밥솥이 엄청나게 잘 나갔었어요. 화장품 쪽하고. 중국에서요? 네. 그래서 보따리 상에 와갖고 오. 카트를 다 한 바구니씩 다 사갖고 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실적이 폭증을 했었어요. 화장품 쪽이든 뭐든. 근데 엄청나게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이 컸다라면 지금은 이제 그런 환상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비자 면제를 해줬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쪽하고의 관계 개선을 하는 목적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더 한한령이 좀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가장 그래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문화적인 부분들, 뭐 컨텐츠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연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실적이 가장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엔터주들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이유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을 좀 겪으면서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만약에 중국 쪽에서의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면 공연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K-팝에 대한 부분들 인기가 좀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명했던 뭐 아티스트들이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죠. 아. 대표적으로 BTS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가수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블랙핑크도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각 엔터사의 대표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과 동시에 실적은 돌아설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바닥이에요. 이제 바닥 권역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한 종목을 뽑자면 뭐 YG엔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실적에서는 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투애니언이 지금 공개 그 콘서트를 시작을 했죠. 내년 초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가 내년도에 이제 활동을 좀 시작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아티스트들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보게 된다라면 올해 초에 이 회사 대표께서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주식을. 아. 그 자리대가 43,000원, 지금 딱 요 구간입니다. 평단을 보게 되면. 요 자리대까지 일단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요 구간대는 충분히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많이 올라가 있는 업종이나 섹터들보다는 바닥권역을 좀 만들고 있는 섹터들에서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바닥권역에 있는 이런 종목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사실 엔터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JYP를 말씀 주시길래 탄력하면은 YG가 더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파트 끝났어요 이러셨어요. 아파트는 뭐 아파트고요. 12월 달에 또 앨범 발표가 또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사실 이 아티스트들에 있어서의 변동이나 이런 건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제일 안정적인 회사는 네. JYP로 좀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회사마다의 문화가 있잖아요. 가장 좋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JYP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 뭐 이렇게 좀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가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좀 아. 보고 있는데 그나마 YG엔터를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오너의 평단값 이상은 올려 놓을 거니까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좀 가장 빠르게 돌아설 수 있다. 이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너의 평단가가 얼마라고요, 이사님? 보통 보니까 42,000원? 지금 구간이 43,000원 정도예요. 43,000원? 예. 올해 연초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대는 넘어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아우, 충분히 굉장히 합리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중국 관련주들 정리를 또 한 번 더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피할 수 있는 이래저래 다 피해가는 사각지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바이오 점검하고 있었는데 어제 새롭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봤습니다. 음식료인데요. 지난 상반기처럼 3사가 다 같이 잘 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출 기대감이 있는 기업과 내수 쪽의 포션이 좀 높아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 주가가 좀 갈리는데 여전히 삼양식품은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뭐 K라면 3인방 중에서 일단 실적 희비가 이번에 좀 다르게 좀 나올 수가 있고 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실적 컨센은 삼양식품이 지금 상위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관련된 기대치가 좀 높지만 농심과 오뚜기의 경우에는 실적 기대치 특히나 뭐 영업이익 부분에서 한 2%대 하회가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크네요. 다만 이 부분은 뭐 어닝 쇼크급이 아니라 예. 시장이 낮아진 기대치들을 좀 감안했을 때 대체적인 어떤 컨센은 좀 부합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이 전망치보다 좀 완화된 영업이익을 보여준다면 우리 좀 기대 요인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삼양식품이 좀 어제 좀 강했던 부분들은 특히나 뭐 특정한 어떤 이슈가 좀 더 부각됐다기보다는 지금 뭐 11월 정기 편입을 좀 앞둔 MSCI 관련된 단기적인 수급이 좀 더 강하게 유입되는 흐름도 보이는데 네. 일단 유동시총 기준의 3조 8천억 원대는 좀 충족을 좀 하는 것 같고 전일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이기 때문에 아직 5조 3천억이라는 갭이 좀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어떻게 좀 반영시킬지가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아마 외형적인 요건 이외에 뭐 유동시총 충족 요건들 좀 감안했을 때 편입 여부를 조금 더 주목해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더 상향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뭐 K푸드에 관련된 어떤 이 실적은 일시적인 부분들, 뭐 내년에는 일부 정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혀 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내년 5월에 밀양 2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설 투자 효과로 인해서 전체 생산 캐파가 40% 정도 상향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내수보다는 해외 비중에 좀 더 공략하는 해당되는 물량이다라고 좀 추정이 좀 되고 있고 상반기 수출 비중이 올해 한 78%였는데 2026년도까지 전체 이 수출 비중을 84%까지 좀 상향시키는 그래서 유럽과 중남미 지역까지 좀 모두 다 포섭하는 그런 흐름들로서 외형 확장을 좀 이어간다면 추가적인 저는 뭐 주가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전 고가가 71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어떤 수급 유입으로 저는 이전 고가 경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에 한해서 한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농심은 사실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치가 좀 필요한데 농심도 지금 증설 투자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특히나 뭐 1분기 실적에서 얼마만큼 해외 비중이 좀 늘었느냐가 좀 관건이고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내수를 좀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의 영향도는 좀 굉장히 좀 미미하지만 업사이드 관점에서 삼양식품이 그래도 해외에서의 어떤 이슈라든가 MSCI 편입 기대감들이 좀 더 수급적인 영향이. 측면에서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MSCI 리밸런싱 오늘이죠? 예. 제가 예, 일정을 오늘- 좀 착각했는데요. 예. 네, 내일인가요? 이게 근데 오히려 편입이 되면은 잠깐 셀온으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더 기대감을 갖고 사봐야 되는 때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뭐 이게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 구간이 있고 다시금 실적이 좀 이어지는 구간 내지는 뭐 네. 4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때문에 수급이 좀 반영되고 실적주는 사실 실적 이후에 세론 효과 내지는 뭐 차익 매물 좀 소화하는 과정은 좀 이어질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뭐 MSCI 편입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후에 주가 좀 단기적으로 좀 강했다기보다는 네. 소폭 좀 조정을 받고 난 그죠. 이후에 점진적인 어떤 수급 네. 유입이 오히려 좀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됐던 측면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삼양식품의 경우에도 올해 3분기 실적에 관련된 네. 기대감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는 점. 그래서 이후에 제약 요건들은 조정받고 다시 4분기 실적 기대감 내지는 이후에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요건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변 대표님은 음식료 안에서는 삼양식품에 대한 업사이드를 좀 열어뒀다라는 평가인데요. 지금 약간 방어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대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추가 상승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접근을 해봤는데 삼양식품 답해 주셨으니까 음식료 전체적으로 추가로 좀 갈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추가적으로 좀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 짧게 상승할 수 있는 봐야겠네요. 여력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오히려요. 오히려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장 많은 게 라면 쪽이에요. 아마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 그 수혜를 좀 충분히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비중이 라면 쪽이 좀 가장 높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제가 본다라면 이제 과자 쪽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과자.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정이 최고죠. 그러면 결국은 뭐 오리온이나 오리온 홀딩스인데 제가 굳이 선택을 하자면 오리온 홀딩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요? 연말 배당까지 좀 노려본다라면 오리온 홀딩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갈리네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전에 음식료 한번 체크해 봤을 때 네. 라면 그거 얼마 팔아가지고 돈 내겠어요라고 하셨는데 그 과자는 단가가 더 저렴하지 않나요? 그렇죠. 단가가 가장 저렴한데 상당히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게다가 초코파이, 예.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 음식료 쪽 섹터가 크게 올라가 있는 종목이 몇몇 개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배당 수익률까지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한 4, 5% 정도 배당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섹터별로 좀 점검은 마쳤고요. 오늘 시장은 뭐 계속 조금 관망세가 이어지겠죠? 아무래도 네. 대선의 결과에 관련된 수급 관망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오늘 개표 결과가 네. 저녁 쪽의 윤곽보다는 전 내일까지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 미디어 주가도 오늘 뭐 온탕 냉탕을 좀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좀 박빙의 어떤 결과고 대선 이후에 수급 방향성들이 구체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동성은 좀 있겠죠. 근데 네. 국내 쪽에 있어서의 불확실한 부분들 하나씩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선도 어느 정도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소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투세도 일단 해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결론은 연말을 좀 대비해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크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산타랠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말 연초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 네. 조정 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좀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고점에 있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자라는 종목별 힌트까지 얻어봤습니다. 와, 오늘도 여러 섹터 점검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